요즘 유가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중고 전기차 그리고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전기차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제는 그 전기차 신차 수요가 중고차 시장으로 옮겨가는 분위기라고 하네요. 여러분들 아주 잘 아시는 중고차 플랫폼인 엔카닷컴에 따르면 연료 타입별로 검색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가솔린과 디젤에 대한 검색량은 계속 감소하고 있는 반면 하이브리드나 전기차를 검색한 소비자들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아시겠지만 요즘 테슬라 중고차가 신차 가격을 넘어서고 있죠. 반복되는 가격 인상과 수요 대비 현재 적은 공급이 이와 같은 가격 역전 현상을 일으킨 것이겠죠. 철저히 수요 공급 원칙에 따라 가격이 형성되는 중고차 시장에서 프리미엄이 형성됐다는 것은 그만큼 수요가 많고 회전율이 빠르다는 의미겠죠. 최근 반도체 영향으로 국산차에서도 일부 차종의 인도가 늦어지면서 중고차 값이 아주 치솟는 바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중앙일보에 나온 이 표에서 주요 중고차 중 하락폭이 가장 큰 차종은 여기 보시면 BMW의 X1이죠. 지난달보다 평균 시세 7.6%가 내렸네요. X1 외에도 5 시리즈 마이너스 5.2%, 그 다음에 1 시리즈 마이너스 4.5% 등 경유를 사용하는 고급 중고차의 가격 하락폭이 좀 큰 것 같네요. 국산 경유차 중에서는 대형 세단인 제네시스 G80이 마이너스 3.8%, G70 마이너스 3.2%의 시세가 꺾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이 아래 보시면 전기차 시세는 오히려 상승하고 있죠. 아마 고유가 영향이 좀 반영된 거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GV60의 중고차 시세는 어떨지 갑자기 궁금해지지 않나요? 한번 저와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여기 지금 들어왔는데 그렇게 많이 있진 않아요. 지금 많은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이게 같은 모델이고 여기도 얘네들이 같은 모델이죠. 지금 보면. 그리고 여기 여기도 같은 모델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한 4대 정도 올라와 있는 거 아니에요. 4대 정도. 4대 정도 올라와 있고 지금 첫 번째 있는 거 보면 4,500km 정도 탄 거고 4륜 스탠다드 모델이네요. 8,590만원. 8,590만원이면 꽤 많이 비싸죠. 지금 우리가 사는 가격보다 제가 보기에는 더 비싸 보이는데 지금 인터넷이 잘 안되나요? 이렇게 빨리 안 보이죠? 옵션을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잠시만요. 지금 인터넷이 빠르지가 않네요. 일단 뒤로 한번 가볼까요? 일단 일반 스탠다드 여기 7,490만원짜리 이걸로 한번 보죠. 거의 1,000km 정도 탄 것 같은데 작년 12월 모델이고요. 작년 12월 모델이고 사진을 보니까 휠은 일반 기본 휠이죠. 네, 외형만 봐가지고는 잘 모르죠. 이렇게 휠은 기본 휠이고요. 지금 내부 여기 스티치를 보니까 시그니처 셀렉션 디자인을 한 것 같네요. 시트를 봐야지 정확할 것 같은데 시트를 보니까 2 옵션을 했네요. 지금 보니까 밑으로 아마 내려가면은 옵션 한 개 나올 수도 있는데 네, 스탠다드고요. 뱅앤 올룹슨 사운드랑 파퓰러 패키지 그리고 빌트인 캠이 추가되었다고 여기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대충 500, 570, 600, 700만원 정도 옵션을 한 거죠. 약 700만원 정도 옵션을 했으면 기본 가격 5,900만원에서 700만원 한 6,600만원 6,600만원 정도면은 기본 차량 가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밖에 뭐 다른 것을 한 것은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근데 지금 7,490만원이잖아요.
우리가 6,600만 원 정도 견적을 받았어도 여기 보조금을 받으면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건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7,400만 원이 넘어가는 금액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지금 보고 있는지, 저도 지금 처음 보는 거라서. 다른 모델도 하나 더 볼까요? 조금 여기 저렴한 6,650만 원짜리 부산에 있고, 이것도 약 1,000 정도 탄 거네요. 작년 11월에 출고된 약 1000km 정도를 탄 자동차인데요. 휠을 보면 기본 휠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것도 흰색이 좀 많네요. 올라온 게 얼마 안 됐으니까 당연히 내외관 깨끗해 보이고, 이건 지금 시트를 보니까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1 옵션을 했네요. 아까 그 모델도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1을 했으니까 조금 더 아까에 비해서 약 거의 300만원 정도 올라가겠죠. 가격 상승이 있겠죠. 물론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꽤 많이 센 편이고요. 이것은 지금 디자인 셀렉션 1 옵션을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네, 이렇게 또 중고차 사진 보는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심심할 때마다 이 어플을 꺼내서 보기도 하는데요. 옵션 여기 보면 그렇죠.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1에다가 뱅앤올루슨 사운드 시스템 190만원 해서 340만원 옵션을 했네요. 그 외에는 안 한 것 같고요. 340만원이면은 6,300~400만원 정도 되는 건데, 그러면은 보조금 받으면 물론 지역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제 옵션보다도 좀 덜 한 거잖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옵션보다. 그러면 5,700만원 정도에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중고차 가격이 6,650만원 정도로 그러니까 진짜 잘하면 낮은 유지 비용으로 저렴하게 타다가 한 2년 정도 있다가, 그러니까 그 기간이 풀리는 2년 후에 괜찮은 가격으로 되팔아서 새로운 전기차 신차를 구입한다면 나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지금 이 신문 기사를 보면 제목이 전기차 3년 뒤 가치는 얼마인가, 중고 전기차 잔가율 알아보기라는 제목으로 2020년도 4월에 올라온 기사인데요. 물론 지금 시간이 좀 지나긴 했지만 대충 어느 정도 잔가율이 되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기사이죠. 그래서 전기차 의무 운행 기간이 2년인데 그러면 이것을 이제 적어도 되파는 기간이 3년 뒤부터 가능해진다는 거잖아요. 2년이 지난 후에 3년째부터. 그러니까 그때의 중고차 매물을 분석한 그런 신문 기사예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결론 부분을 좀 볼까요? 저 뒤에 있는 결론 부분을 보면 여기 나와 있죠. 잔가율이 75%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3년 9개월이 지난 차량의 잔가율로는 내연기관 대비 굉장히 높은 금액입니다. 뭐 이렇게 결론을 낸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아주 오래 지나고 키로수가 굉장히 많은 것이 아니라 한 2~3년 정도 지난 전기차의 잔가율은 일반 차에 비해서 많이 높다라는 결론을 낸 그런 기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신문 기사도 보고 여러 자료를 참고해 보면 전기차 2년 지난 전기차의 잔가율이 나쁘지 않다. 그 말은 이것을 괜찮은 가격에 되팔아서 또 그 2년 후에 기술이 발달해서 또 신차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갈아타는 것도 생각해 볼 만하다. 왜냐면 그 기간 동안 유지 비용 면에서 굉장히 많은 혜택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전기차를 구매하면서 출고하면서 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그런 희망 회로를 한번 돌려봤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한번 살펴봤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바이.